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였다. 10살 소년 지훈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검은 피부는 빗물에 흠뻑 젖어 반짝였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엄마, 아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아직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버린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비가 그의 인생을 바꿀 시작이 될 줄은. 미국에서 태어난 지훈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과 가정의 파탄 속에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의 피부색은 그곳에서도 외로움을 더했다. 검은 아이라는 속삭임이 그의 어린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 유학 온 백인 부부 마이클과 엘리자베스가 그를 발견했다. 마이클은 38세의 미국인 교사로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엘리자베스는 36세의 간호사였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도시를 사랑했지만 아이 없는 삶의 공허를 느꼈다. 지훈의 사진을 본 순간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마이클이 속삭였다.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다. 문화적 장벽, 인종차별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한국의 고아원 직원들은 외국인 부부가 검은 아이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이클과 엘리자베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훈을 한국 이름으로 지었다. 지훈, 지혜롭고 훈훈한 빛. 서울의 아파트로 데려온 첫날 지훈은 문 앞에서 멈췄다. 낯선 집, 낯선 냄새. 엘리자베스가 무릎 꿇고 안아주었다. 어서 와, 우리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처음으로 안긴 따뜻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다.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12살이 되었다.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며 한국어를 배웠다. 친구들은 그의 피부색을 신기해했다. 지훈아, 너 초콜릿처럼 맛있어 보인다.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집에 돌아오면 마이클이 기다렸다. 오늘 어땠어? 마이클의 영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지훈을 안심시켰다. 저녁 식사 시간, 엘리자베스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한국 음식 좋아?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가족은 그에게 처음으로 집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소년들을 보며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질까? 그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네온 사인 불빛이 그의 눈물을 비쳤다. 그는 아직 그 감정을 이름 붙이지 못했다. 다만 매일 밤 침대에서 울었다. 마이클과 엘리자베스는 알아차렸다. 지훈이 요즘 왜 그래? 엘리자베스가 속삭였다.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처럼. 그들은 지훈을 사랑했지만 그의 내면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가을날 학교 축제에서 지훈은 무대에 섰다. K-팝 춤을 추는 프로그램이었다. 그의 몸놀림은 자유로웠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한 소년, 민준이 다가왔다. 지훈아, 너 춤 진짜 잘 춰. 나랑 친구할래? 민준은 13살, 한국 소년으로 밝고 솔직했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이 감정은 우정일까? 아니면... 그날부터 지훈의 일상이 변했다. 민준과 함께 서울 거리를 누비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명동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었다. 민준은 지훈의 피부색을 개의치 않았다. 너는 내 최고의 친구야. 민준의 말에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가족은 웃었다. 마이클이 산타 모자를 쓰고 선물을 나눠주었다. 지훈은 마이클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가족이 함께 그린 그림. 검은 소년과 백인 부부가 손을 잡은 모습. 고마워, 아들. 마이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지훈은 느꼈다. 이 사랑은 피부색을 초월한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이상한 아이인가? 그는 일기에 썼다. 그 일기는 그의 비밀 창고였다. 봄이 오고 지우는 13살 생일을 맞았다. 가족은 한옥마을로 여행을 갔다. 전통 한복을 입은 지우는 거울을 보았다. 검은 피부에 빨간 한복이 어울리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아름다워, 지훈아. 내가 빛나. 그날 민준이 깜짝 방문했다. 생일 축하해. 케이크를 들고 온 민준의 미소에 지우는 행복했다. 하지만 밤에 지우는 울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는 아직 모른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지우는 14살이 되었다. 학교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체육 시간, 축구를 하며 소년들의 몸이 부딪히는 순간 지훈의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되었다. 민준의 땀에 젖은 셔츠, 웃는 입가. 왜 나만 이렇게? 지훈은 볼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지훈아, 너의 그래. 민준이 좋아하나 봐.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달아났다. 집에 돌아온 지훈은 방에 틀어박혔다. 엘리자베스가 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훈은 문을 열고 안겼다. 엄마, 나 이상해. 눈물이 흘렀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모든 아이가 특별해. 내 감정은 소중한 거야. 하지만 지훈은 말하지 못했다. 동성애라는 단어는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 학교의 소문, 그 모든 게 무서웠다. 마이클은 지훈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 마이클이 말했다. 아들아, 나도 어렸을 때 혼란스러웠어.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이클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털어놓았다. 미국 시골에서 자란 그는 다른 감정을 느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냈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깊은 내면을 보았다. 아빠도.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진심이야. 그 말은 지훈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 민준과의 우정은 깊어졌다. 방과 후 그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민준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너랑 있으면 재밌어.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그날 밤 지훈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소년이 소년을 좋아하면 화면에 떠오른 단어들 게이, LGBT. 그의 눈물이 키보드를 적셨다. 나도 그래. 공포와 해방감이 뒤섞였다. 그는 민준에게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일기에 썼다. 민준아, 사랑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 학교에서 인종차별이 고개를 들었다. 한 선배가 지훈을 밀치며 말했다. 아, 검은 놈 여기서 뭐해?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민준이 달려와 막아섰다. 지훈이 건들지 마. 그는 내 친구야. 싸움이 벌어졌다. 선생님이 달려와 갈라놓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집에 돌아와 마이클에게 말했다. 아빠, 나 한국에서 외로워. 마이클은 지훈을 안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 집은 여기야. 겨울방학,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지훈은 자유를 느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 너 좋아해. 친구로.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웃었다. 나도. 영원히 친구야. 그 말에 지훈은 안도했다. 하지만 내면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LGBT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괜찮아. 그는 거울에 속삭였다. 새해가 밝았다. 지훈은 15살이 되었다. 학교 클럽에 가입했다. 드라마 동아리에서 연기를 배웠다. 무대 위에서 그는 자유로웠다. 민준도 함께했다. 연습 중
민준의 손이 스쳤다. 그 순간 지훈의 세계가 흔들렸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할까? 그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인 갈등으로 접어들었다. 가족의 사랑이 그의 버팀목이 되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무거웠다. 봄꽃이 피는 서울, 지훈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16살의 그는 키가 훌쩍 자라 검은 피부가 더 돋보였다. 국제학교의 다문화 환경 덕에 친구들은 늘어났지만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다. 민준은 같은 반이 되었다. 지훈아, 올해도 같이 가자. 민준의 미소는 지훈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지훈의 감정은 더 강렬해졌다. 복도에서 민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건 우정이 아니야. 사랑이야. 학교 생활은 바빴다. 수업 후 지훈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LGBT 관련 책을 몰래 읽었다. 사랑은 용기야 책 속 주인공처럼 그는 고백을 꿈꿨다. 하지만 공포가 앞섰다. 한국 사회에서 게이는 이상한 존재였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를 짓눌렀다. 밤에 그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엘리자베스는 지훈의 변화를 느꼈다. 저녁 식사 중 그녀가 물었다. 지훈아, 요즘 고민 있어? 지훈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남자를 좋아해. 침묵이 흘렀다. 마이클이 손을 잡았다. 그게 내 진심이야.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엘리자베스가 안았다. 사랑은 사랑이야. 내가 행복하면 돼. 그 순간 지훈의 눈물이 터졌다. 가족의 포옹은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함께 LGBT 지원 단체를 찾았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지훈은 비슷한 아이들을 만났다. 너도 그래.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다. 민준과의 관계는 미묘해졌다. 스터디 그룹에서 민준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추워. 그 접촉에 지훈은 떨었다. 민준아, 나 고백이 목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민준이 먼저 말했다. 지훈아, 나도. 너 특별해. 지훈의 심장이 멈췄다. 민준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그날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은 이야기했다. 나 게이야. 지훈이 속삭였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진짜? 나도 몰라. 하지만 너라면 괜찮아. 그 말은 지훈에게 희망이었다. 그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여름 캠프에서 사건이 터졌다. 캠프파이어 밤, 지훈과 민준은 숲속을 걸었다. 별빛 아래 민준이 키스했다. 지훈의 세계가 밝아졌다. 사랑해. 민준의 속삭임. 하지만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한 아이가 봤다고. 지훈과 민준이. 이상한 짓 했어. 학교 복도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민준이 달려왔다. 무시해.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찢어졌다. 내 사랑이 재앙이야. 집에 돌아온 지훈은 마이클에게 말했다. 아빠, 나 때문에 민준이가 다칠까봐.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이겨. 내가 용기 내야 해. 엘리자베스는 지훈을 상담소에 데려갔다. 상담사는 말했다. 내 감정은 자연스러워. 한국도 변하고 있어. 지훈은 서서히 강해졌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익명편지를 썼다.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해요. 작은 파문이 일었다. 가을, 지훈은 연극 무대에 섰다. LGBT 주제의 단막극. 그의 연기는 관객을 울렸다. 민준이 객석에서 박수를 쳤다. 자랑스러워. 무대 뒤에서 민준이 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훈의 여정은 이제 외부 갈등으로 이어졌다. 겨울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지훈은 17살, 고2가 되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학교의 괴롭힘은 심해졌다. 퀴어 새끼들, 복도에서 던져지는 욕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항상 지켰다. 건들지 마. 하지만 지훈의 내면은 지쳤다. 민준아, 나 때문에 내가 민준은 키스하며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집에서는 지지가 따뜻했다. 마이클과 엘리자베스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들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미국 친척들에게도 알렸다. 우리 아들이 게이예요. 자랑스러워요. 지훈은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그를 압박했다. 교회에 간 엘리자베스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동성애는 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 후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학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체육대회 중 지훈이 다쳤다. 민준이 없고 병원에 갔다. 그 장면이 사진으로 퍼졌다. 동성 커플,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훈의 핸드폰은 알림으로 가득 찼다. 죽어라, 검은 키여. 그는 울며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못 버텨. 엘리자베스가 달려왔다. 강해져, 지훈아. 내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 거야. 지훈은 결심했다. 학교 신문에 에세이를 썼다. 나는 검은 게이 소년입니다.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반대했지만 학생회장이 지지했다. 에세이는 학교 전체에 배포되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박수쳤고 일부는 비웃었다.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 용기가 나를 살게 해.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봄, 지훈은 LGBT 시위를 만났다. 서울시청 앞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그는 처음으로 참여했다. 평등을, 그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마이클이 함께 섰다. 아들아, 자랑스러워. 그날 지훈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나는 나야. 검은, 게이, 한국에서 사는 소년. 여름방학, 민준과 제주로 여행을 갔다. 가족의 허락 아래 바다에서 수영하며 그들은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민준의 부모가 알았다. 우리 아들이 게이. 민준의 엄마가 울었다. 민준은 집을 나왔다. 지훈의 집으로 왔다. 지훈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지훈은 안 왔다. 함께 싸워. 마이클 부부가 민준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지내. 가족처럼. 가을, 민준의 부모와 대면했다. 지훈이 말했다. 민준을 사랑합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민준 엄마의 눈물이 흘렀다. 내 진심이 느껴져. 서서히 그들은 받아들였다. 지훈의 여정은 이제 타인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렸다. 18살, 지훈은 대학 입시를 앞두었다. 민준과의 사랑은 안정되었지만 내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상담소에서 물었다. 상담사는 말했다. 변화는 시간 걸려. 내가 선도자야. 지훈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검은 무지개, 그의 이야기. 독자들이 몰려들었다. 고마워. 나도 용기 내요. 댓글에 지훈은 울었다. 가족 생활은 평화로웠다. 마이클이 요리를 배우며 김밥을 만들었다. 아들 맛있어?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다. 마이클이 병원에 실려갔다. 심장 문제예요. 의사의 말에 엘리자베스가 무너졌다. 지훈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질 거야. 마이클은 미소 지었다. 지훈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마이클의 병은 지훈의 세계를 흔들었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다. 가족은 저축을 털었다. 지훈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시선을 견뎠다. 검은 아이가 여기서 속삭임에도 그는 웃었다. 민준이 도왔다. 함께하자. 그들의 사랑은 가족의 위기 속에서 빛났다. 겨울, 마이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더 이상 수술 못해, 의사가 말했다. 지우는 절망했다. 아빠, 왜 나한테 이런. 그는 하늘을 원망했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지훈아, 내가 아빠의 기적이야. 지훈은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팔자. 블로그를 책으로 출간했다. 검은 무지개의 여정.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책이 나왔다. 서점에서 사인회. 지훈의 손이 떨렸다. 독자들이 줄을 섰다. 당신 덕에 살았어요. 한 청소년이 말했다. 수익금은 마이클의 치료비로 쓰였다. 하지만 충분치 않았다. 지훈은 더 큰 계획을 세웠다. TV 출연.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인터뷰에서 지훈은 울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제 사랑처럼 가족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봄, 마이클의 병세가 호전되었다. 하지만 지훈의 내면은 여전히 아팠다. 민준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 대학 가면 헤어질까봐 민준이 말했다. 지훈은 안심시켰다. 영원히. 하지만 불안은 커졌다. 그의 여정은 이제 가족의 생사를 건 도전으로 접어들었다. 여름 더위 속 지훈은 19살이 되었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마이클의 병원비로 휴학을 결정했다. 아빠를 위해 엘리자베스가 울었다. 미안해, 아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잖아요. 민주는 서울대에 갔지만 매일 병원에 왔다. 지훈아, 포기마.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지훈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가 이어졌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지훈은 말했다. 저는 검은 게이 소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어요. 시청자들의 눈물이 흘렀다. 후원금이 모였다. 마이클 씨를 위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지훈은 감동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하지만 마이클의 상태는 나빠졌다. 중환자실에서 마이클이 속삭였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내 자랑이야. 지훈은 울었다. 아빠, 사라져. 그는 밤새 기도했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 엘리자베스는 지훈의 블로그를 읽었다. 내 용기가 아빠를 살릴 거야. 가을, 지훈은 대형 자선 콘서트를 기획했다. LGBT 커뮤니티와 연대, K-팝 스타들이 참여했다. 지훈의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무대에서 지훈은 마이클의 사진을 들고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부를게요. 노래가 울려 퍼졌다. 관객들이 울었다. 모금액은 목표를 넘었다. 수술이 가능해졌다. 수술날, 지훈은 대기실에서 떨었다. 아빠, 민준의 키스가 위로였다. 수술은 성공했다. 마이클이 깨어났다. 아들, 내 덕분이야. 가족의 포옹. 하지만 지훈의 피로는 쌓였다. 나 지쳤어. 그는 고백했다. 민준이 말했다. 지어. 내가 곁에 있어. 겨울, 마이클이 퇴원했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대학 복학을 준비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절정으로 치달았다. 세상의 변화, 가족의 치유, 모든 게 그의 손끝에 있었다. 20살 봄, 지훈은 대학생이 되었다. 예술 전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민준과의 사랑은 안정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결혼, 우리도 가능할까? 민준이 물었다. 지훈은 웃었다. 언젠가. 마이클의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아들,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지훈의 명성은 높아졌다. 강연 요청이 왔다. 서울의 학교들에서 그는 말했다. 인종, 성정체성,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사랑이 풀어요.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소녀가 다가왔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고마워. 지훈은 안았다. 그의 영향력은 커졌다. 하지만 개인적 위기가 왔다. 민준의 가족이 반대했다. 동성애는 안 돼.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다.
민주는 갈등했다. 지훈아, 나 지훈은 기다렸다. 내 선택 존중해.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밤에 그는 한강 다리에서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 엘리자베스가 지훈을 위로했다. 사랑은 시험받아. 내 아버지도 그랬어. 마이클이 합류했다. 민준이 부모를 만나보자 그들은 민준 집을 방문했다. 마이클이 말했다. 저희 아들도 게이예요. 하지만 행복해요. 당신 아들도요. 민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화해의 순간. 여름, 지훈은 영화 각본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검은 무지개 제작자가 관심을 보였다. 이건 히트할 거야. 지훈은 설렜다. 민준이 지지했다. 내 꿈이야.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가을, 마이클의 생일 파티.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지훈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아빠, 이건 제 헌정, 편지와 사진 앨범. 마이클이 읽으며 울었다. 아들, 내가 한 모든 게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겨울, 지훈은 21살이 되었다. 영화 검은 무지개가 개봉되었다. 프리미어에서 지훈은 무대에 섰다. 이 영화는 제3입니다. 가족, 사랑, 용기, 관객들의 박수. 민준이 손을 잡았다. 사랑해, 영화는 히트쳤다. 비평가들이 찬사했다. 인종과 성정체성의 감동적 여정. 하지만 마이클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재발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지훈은 무너졌다. 아빠, 이번엔 그는 모든 걸 걸었다. 전국 로드쇼. 매 공연 후 아버지를 위해 기부해주세요. 사람들이 모였다. 스타들이 동참했다. 모금액은 기록을 세웠다. 최종 수술날, 지훈은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다. 아빠, 제발 수술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웃었다. 성공입니다. 지훈이 달려 들어갔다. 마이클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내가 한 행동. 아니, 내가 한 거야. 마이클이 속삭였다. 내 모든 게 내 생명이었어.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 친구, 팬들. 지훈이 마이클을 업고 나왔다. 아빠, 이제 집에 가자. 그 장면을 본 모두가 울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검은 게이 소년의 기적, 민준이 안았다. 내 덕분이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우리 가족의 승리. 집으로 돌아온 그날, 지훈은 일기에 썼다. 인생은 여정. 사랑이 모든 걸 이겨. 서울의 눈 속. 가족은 웃었다. 지훈의 변화, 외로운 소년에서 용기의 상징으로. 그의 사랑은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그 눈물은 영원한 교훈이 되었다. 사랑은 국경, 피부, 성별을 초월한다. 지훈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다.